자, 지금 가장 정말 이 사건 좀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김 기자가 좀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31살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뒤따라 들어가서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고 화장실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같이 신고를 해서 가해자는 곧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피해 여성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오후 11시 반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전 씨, 그 가해 남성에 대해서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해자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남대문서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아직 그 영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자, 양 변호사님,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입사 동기였는데 이 남성이 여성을 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했고요. 불법 촬영한 걸 유포하게 또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한테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스토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피해자가 결국 고소를 했고 지난해 10월에 이제 직장에서는 직위 해지가 된 상황이었는데 재판을 받고 결국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가해 남성, 전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살해했습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선고 하루 전, 선고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에 살해를 했습니다. 두 가지 범죄가 지금 되어 있었는데 선고 직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지난해 10월 달에 좀 고소했던 내용인데요. 이 스토킹에 많이 시달려서 스토킹의 그 부분 스토킹 처벌 특례법 고소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그 전에 신체 촬영 관련된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을 병합을 해가지고 재판을 계속 진행 중인데 사실은 15일 오늘 이 재판의 판결 선고가 예정됐던 상황인데 이 사건이 지금 오늘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피의자인 이 30대 남성,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처를 요구했는데 그걸 이건 저의 짐작인데요. 재판을 앞두고 선처를 부탁했는데 그걸 거절했고 또 뭐 이런저런 합의를 요구했는데 그걸 거절하자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욱해서 한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서부 지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아는 동료하고 같이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경찰청하고도 이야기가 많이 나누었는데 먼저 이 사건이 그 앞에 있는 뭐 보복 재판의 과정은 잠시 건너뛸게요. 지금 이 사건 지금 발생했는 이 사건만 좀 바라보면 지금 영상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아까 첫 번째 사파에 나왔을 때 머리에 이렇게 다른 어떤 모자 형태를 쓰고 1시간 20분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즉, 이 피해 여성이 어떻게 움직이니 동선을 기다렸다는 게 첫 번째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경찰에서 이야기를 할 때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리는데 굉장히 신체에 중요한 급소를 자상을 입혀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 흉기가 굉장히 좀 날카로운 흉기를 준비했다라는 점이 보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 앵커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재판, 두 개의 지금 재판이 병합되고 있는데 그 두 개 재판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복살인, 이 보복살인이 되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계속 앞으로 어떻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함께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제가 2021년 이 교제 살인 사건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흘이 멀다 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제발 무슨 제도적인 변화 또 어떤
진짜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런 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또 충격적인 또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해 남성이 당초 스토킹 사건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법원이 기각을 해버렸다. 지난해 10월에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으로 첫 번째 고소를 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당시에는 이 피고인이 이제 이 남성이죠. 자기 혐의도 인정을 하고 있었고 또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봐서 영장을 기각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경찰에서 한 달 정도는 여성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이후에 중단이 됐고 또 스마트워치 같은 거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또 이 남성이 바깥에 자유롭게 다니다가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2차 고소까지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경찰도 어차피 한번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2차 이 수사를 할 때는 영장 신청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영장을 기각했던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그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님은 지금 본인의 그때 당시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뭐 결과적으로는 불러왔다는 거에 대한 자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만 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뭐 판사님들이 누구보다 더 고민을 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또 보도해드렸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서 했다가 그 사람도 영장 기각됐. 여성 변호사 협회에서 성명 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죠. 법조인들 판단도 그런 거예요. 자, 승 의원님. 네네. 진짜 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예? 사실 지금 서부지법 그 관계자하고 좀 요 도로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첫 번째 영장이 나왔는 그 죄명을 정확히 설명드리면 비동의 촬영죄와 그 비동의 촬영을 했는 걸 갖고 협박하는 걸로 분명히 구속영장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때 그게 뭐 주거가 일정하고 뭐 다른 도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 판사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냥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시청자 여러분과 공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형사소송법 70조 2항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위해의 우려가 있으면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동의 촬영을 하고 그거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실 앞에 있는 이런 행동들이 뒤에는 스토킹으로 나왔지만 그 당시에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영상을 유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범죄의 중대성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제발 판사님들 많은 그 노고를 하시지만 피해자의 시선에서 제발 사건 좀 봐주세요.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자기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시각 한 번 정도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가족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이 사법부의 그 선택에 대한 지금 비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박 변호사님, 네. 그 준비된 말씀 말고요. 예, 박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일단 뭐 범죄 특히 판사 같은 경우는 그 범죄를 보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영장을 기각했을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좀 전체적으로 피해자 어떤 입장이라든지 중간에 좀 놓친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스토킹 처벌 특례법 이것도 지금 재판 중이고 고소가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왜 안 봤을까 생각이 들어요. 몰래 뭐 불법 촬영이라고 표현해 불법 촬영,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그 범죄도 있고 스토킹 범죄도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범죄 자체가 계속 이 증가하는 모양새였는데 그것을 좀 놓쳤던 부분이 이 판사 입장에서는 아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 판사가 완전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 사건만 봤을 때는 사실은 더 이상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관련 기사에 지금 정말 제가 이런 사건 다룰 때마다 진짜 솔직히 너무너무 평정심을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보면은 지금 신상 공개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가족 여러분들 진작에 벌써부터 공개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건 프로를 제작하는 우리 제작진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현장에서 찍어가지고 영상 취재 기자들이 보내오면 얼굴에 불러치는 게 일이에요. 예?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도대체? 저는
분명 저번에 인하대 그 사건 그 대학생처럼 어차피 지금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예? 만약에 당국에서 이 사람 신상 공개 결정을 안 하게 되면 이미 음성적으로 확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 뜰 겁니다. 여러 번 사건, 강력 사건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하게 돼요. 사실 이제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 요건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하나만 공개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지 하는 과정에서 또 부작용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면서도 지금 언론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신상 공개를 막아놓고 검토를 통해서 공개하던 그 법이 만들어질 때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될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그렇게 신상 공개를 막아도 다 또 온라인에서 유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법이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사건 반장에서 공개 못하는데 인터넷 들어서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제도 검토를 할 때가 된 거죠. 예. 자, 승현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이 관련 기사의 댓글에 스토킹 범죄의 끝이 서울 한복판의 지하철역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거라니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이런 한탄들이 지금 막 수백 수천 개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보통 이런 어지간한 사건에 국무총리가 직접 의견 개진을 한 건 저는 되게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당연히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앞에 있는 비동의 촬영죄 때문에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뒤에 있는 스토킹에 대해서도 영장 쳤어야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경찰과 검찰은 해야 할 일 하세요. 영장 치시고 영장 안 되면 잠정 조치하시고 그 법원이 안 해주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것이고 제발 이 사건 바라볼 때 옛날에 아동학대 살인 사건 이게 특정 강력범죄의 살인죄에 포함 안 된다고 해서 그 신상 공개 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정 가정처벌, 보복살인죄니까 보복살인죄는 살인죄에 포함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신상 공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고 같은 살인이니까 제가 봤을 때 무참하게 피지도 못한 생명이 그렇게 빼앗아간 사건에 대해서 제발 잔혹하다면 신상 공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건 챙기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